여러분, 광장시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글거리는 빈대떡, 뜨끈한 칼국수 연기. 맞아요. 바로 그 한국의 정을 상징하던 곳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100년 전통의 광장시장이 지금 정말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이죠. K푸드의 성지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지금은요? 텅 비어서 거의 침묵만 흐르고 있어요. 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 이 100년 시장을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린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난리의 시작이 믿기시겠지만 고작 1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딱 1분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구독자가 150만 명이나 되는 꽤 유명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순대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에 딱 8,000원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분이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담긴 1분짜리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200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본 셈이에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튜버가 당연히 물었겠죠. 아니, 왜 10,000원이에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기랑 섞었잖아. 아니, 섞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 한마디, 고기랑 섞었잖아.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모든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고작 2,000원 더 받은 사건, 그 1분짜리 영상 하나가 100년이나 된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게요.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2025년 초에도,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던 거예요. 이건 사실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그 수법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2022년에도 다른 유튜버가 겪은 일이 있었는데 6,000원짜리 순대를 시키니까 섞어드릴게요 허더래요. 당연히 서비스인 줄 알았죠. 근데 계산할 때 보니까 10,000원. 어때요? 이번 사건이랑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수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광장시장만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왕국이라는 문제요. 바로 이 현금 장사의 순환 구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대부분의 노점들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상태예요. 둘째, 그러니까 카드 결제는 안 받고 현금만 요구하죠. 셋째, 현금으로 내니 당연히 거래 기록이 남지 않고요. 넷째, 이러니까 바가지를 씌워도 증거가 없고 심지어 세금까지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죠. 이런 시스템이 낳는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단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써도 증거가 없으니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탈세가 너무 쉬워지죠. 문제가 터져도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일 억울한 건 누굴까요? 바로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다른 상인들이에요. 정말 불공정한 경쟁이죠. 결국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좀 보세요. 광장시장에서 정직하게 세금 다 내면서 장사하는 한 상인의 자녀가 쓴 글이에요. 우리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왜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욕을 먹어야 하냐는 거죠. 그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이 문제는 단순히 상인과 손님의 갈등을 넘어 정직한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 간의 내부 분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반응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 같은 곳에선 이미 광장시장은 가지 마라, 관광객 함정이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쌓아올린 이 좋은 이미지가 고작 몇천 원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뼈아픈 일이죠.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겠죠. 그런데 광장시장의 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불난 마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유튜버가 너무 잔인하다. 자기가 뜨려고 광장시장을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이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거기에 상인회가 내놓은 징계 수위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영업정지 10일. 아니 10일이요? 이게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로 밖에 안 보였던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하는 확신만 심어준 꼴이 됐습니다. 자, 이제 광장시장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것인가?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관할구청인 종로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노점 실명제라는 칼을 빼든 거죠. 이게 그냥 이름표 하나 걸어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노점을 법적으로 등록시켜서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허가를 취소해서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이미 비슷한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소래포구 상인들도 바가지 논란이 터지니까 다 같이 모여서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약속했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얼마 안 가서 바가지 요금, 불친절 다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사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똑똑히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2,000원, 3,000원 더 받은 바가지 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100년 동안 상인과 손님 사이에 쌓아왔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 이게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광장시장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대로 모두에게 외면받는 실패 사례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뼈아픈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사랑받는 시장으로 멋지게 돌아오는 재기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광장시장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